안녕하세요. 원재재라면 경제가 쉬워진다. 원재재 월드입니다. 오늘 실버를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연동시켜서 유가도 좀 같이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버를 좀 체크를 좀 해보고요. 저희가 요즘에 이제 뭐 금리, 채권, 골드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보고 있습니다. 골드, 실버 같은 뭐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을 좀 보시죠. $20 실버가 올 20 작년 말 올 초에 좀 강세였다가 지금 다시 $20 살짝 지금 선물 가격은 좀 깨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놓고 보면 $20가 살짝 깨졌는데 이렇게 $20 깨고 내려가는 실버가 어떤 얘기들을 전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좀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빛난다 그러면 누가 빛납니까? 골드, 실버 같이 빛나게 됩니다. 근데 일단 골드나 또는 실버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들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은 거의 확실하게 실버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게 되는 미국의 CP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 결론은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락하는 기본 방향은 변동이 없다. 다만 그 속도가 좀 느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이제 지금 보게 되는 우리가 이제 3월에 보게 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작년 2월에 대한 대비예요. 그런데 작년 4월, 5월, 6월 인플레이션과 비교하게 되는 이제 올해 4월, 5월, 6월쯤 되면은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2월, 3월 정도가 즉 발표되는 3월, 4월 정도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클 때가 아닌가 그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실버 가격이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정책적인 건데 연준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꽤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 타겟 2.5% 2% 또는 2.5%를 더 높여라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 시장에서 그런 요구가 좀 컸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일부분 그런 상상력을 좀 발휘를 했었던 거가 작년 4분기 또는 올해 1월, 2월이었습니다.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명확하게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의지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인플레이션 타겟을 올리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인플레이션 타겟을 올리겠다. 뭐 이런 입장을 만일에 연준이 발표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기대값을 높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잘 못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장은 계속 이제 상상력을 발휘를 하긴 하는 거죠. 왜냐면 인플레이션 타겟하고 지금 인플레이션 값하고 갭이 한 3% 정도 되니까 차라리 이번에 인플레이션 타겟을 높여라 이런 요구는 계속 좀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타겟이 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지금 실버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또 다시 다른 정치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2011년 기억하시죠? 2011년을 보면은 이 파란색 선이 실버입니다. $40, $48, 한 $10 정도 했던 게 $50 가까이 한 5배 정도 이렇게 실버 랠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쭉 내려왔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미국의 채권 부채 상한 올리는 걸 실패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미국 정부 디폴트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골드하고 실버가 급등을 했던 그런 때가 2011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올 여름에 이제 미국도 부채 상한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갈등 그래서 또다시 디폴트가 나와서 2011년처럼 실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가 사실은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는 골드하고 실버 상승 압력이 있다. 다만 그 상단은 골드로 봤을 때 1950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좀 봐왔던 건데 지금 실버가 이제 하향하면서 그 가능성, 디폴트 가능성, 어게인 2011의 가능성도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포인트들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어떤 점을 또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올 여름에 사실 가장 큰 정치적 리스크였던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 그 포인트도 좀 줄어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타겟을 올릴 가능성도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치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실버를 통해서 추정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의 지금의 긴축이 우리가 지금 듣는 얘기들 막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강하게 하는 얘기들이 실제로는 단기적으로 노이즈로 그칠 수도 있겠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좀 실버에서 좀 체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 기준으로 봤을 때 1650에서 한 1950 정도 밴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게인 21일이 다시 펼쳐지면서 실버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다만 포트에 이제 골드를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지용으로 담아가는 정도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고요. 이제 실버 가격이 이렇게 높지 않은 거를 보면서 두 가지를 좀 더 연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박살난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이 실버 가격이 얘기하는 거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고 지금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의 증시라든가 이런 분들은 빠지고 있지만 그 얘기는 증시나 또는 경기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망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펀더멘탈에서 벗어나 있는 가격들은 다시 이번 매크로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온 강한 얘기로 매파적인 얘기로 떨어졌던 가격들은 원래도 돌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유가도 펀더멘탈 가격 균형가 우리가 $75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3월에는 상승 압력이 일부 있어서 $80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봤었죠. 근데 지금도 매크로 때문에 지금 $75까지 밀립니다. 그렇다면 매크로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실버가 얘기한다면 중기 균형가 아래에 있을 때 유가는 단기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그런 또 포인트가 되겠죠. 또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미국의 증시가 매크로 때문에 밀린다면,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밀린다면, 긴축의 립 서비스 제롬 파월 의장이 밀린다면 실제로 그것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으로 인해서 더 망가지지 않는다고 실버가 얘기한다 그러면 실버를 믿고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버를 통해서 좀 체크를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인내력 테스트, 증시는 또 인내력 테스트 이렇게 지금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한국으로 봤을 때는 롱텀으로 보면은 우상향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엄청나게 뭐 상고하전이 상저하고니 이런 거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작은 박스피 뭐 2400을 베이스로 10% 위아래 10%그 정도 지수는 좀 보고 있다. 이런 포인트들도 원자재 월드에서 좀 넣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월드였습니다.